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경남 수다방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진해 경화역에서 1차 길거리 수다방을 마치고 저는 지금 이곳 창원 정우상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경남 지역의 민심이 흉흉하다. 예, 그리고 경남 지역의 민심이 지금 폭발 일보 직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경남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요 의무급식 혹은 무상급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무상급식 문제로 지금 경남 지역 분들의 정서가 어떤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제가 이곳 경남에 나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남 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싸움을 해 나가실 예정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 있는 학부모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라고. 예. 그러면 지금 학생이 몇 살인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있고요. 또 유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예. 셋이나. 네, 셋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네. 아이들이 지금 이번 달부터 유상급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급식비를 지금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끼당 1,950원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20일이나 21일이면은 4만 원에서 4만 1천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둘이면 한 8만 원이 조금 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병설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급식비를 보니까 2,700 얼마 정도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거의 1,000원 정도 꼴 차이가 나니까 급식비가 무려 6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안 내지만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 그 학교에 2명을 보낸다 그러면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좀 가정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갑자기 그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경남 지역의 학교별로 그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오는 예.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학생 수가 많으면 n분의 1을 했을 때 부담이 적고, 학생 수가 적으면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골에 있는 소학교라든지, 그리고, 창원 내에서도 작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학급 수가 보통 이게 한두 학급, 여러 학급 내의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학급 과밀 문제,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폐지 문제가 단지 급식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부담을 주고 그 학생 과밀 문제가 이게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교를 안 보냈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다른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눈앞으로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4만 원하고 6만 원하고는 또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금액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작은 학교에 보내기보다는 큰 학교에 보내는 게 훨씬 부담이 적겠다. 서민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예.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급의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선생님이 아이에게 신경 쓸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아이들이 학급의 주체로 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서 호흡하는 수업을 하기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골 학교들은 반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 무상급식 폐지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있다는 것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왜? 마이크 조금. 이 마이크가.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울린다고 그럴까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 울리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가, 방송에서 아까 소리 떨림. 지금 시청자 여러분, 소리 울림 현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괜찮아요? 네, 옆에 분 소리가 커요. 알았어요. 그러면 보니까 나하고 성량이 맞는 것 같으니까 기본 성량으로 할게요. 그럼.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실험이었다고 치고 잠깐. 자, 어때?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지금 이제 경남 지역에서 여기 그러면 이 경남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 같은 경우도 다 다르겠네요. 학급당 인원수가 이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6명에서 28명 정도. 예, 그렇게 있고 거의 이제 그 정도에 맞춰 가지고 반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창원 같은 경우에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그 정도 나오는 거고 그만큼 급식비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경남도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굉장히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십니까?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반수가 훨씬 적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원에서도 반수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내는 학교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차로 한 3분 정도면 태워다 줄 수 있는 곳에 이제 병설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년에 한 반 내지 두 반 정도 있어가지고 그 열학급이 안 되는 6학년까지 해도 그런 학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솔직히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달이 정해진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이런 부담이 되면은 그걸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른 걸 학원을 하나 줄여서라도 보낼 수 있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학원에 보내지도 않고 그냥 방과후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달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달이 돈이 나간다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 이제 사람들하고는 큰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부담도 다르고 현실적으로 부담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면 단위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도 없어지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그 급식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는 석시까지도 같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한 아이당 12, 3만 원이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반하는 또 다른 정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의무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그 공부 환경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책임을 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복도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경남에서는 하던 무상급식마저도 유상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경남이 굉장히 못 사는 동네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남도가 작년만 해도 흑자를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경남도 예산이 나왔어요? 경남이 흑자를 받고요. 예, 흑자 재정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경남도 예산이 6%인가 증액됐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돈이 없다, 빚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빚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먼저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안 가계가 이렇게 윤택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이들 밥 먹는 게 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지사의 마인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를 도민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들도 뿔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우리 손주 밥그릇 빼앗지 마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 무상급식이 실제로 시작됐던 건 아이들의 차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됐던 거거든요. 눈칫밥 먹는 아이 없애자고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눠 먹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놀고 먹고 즐기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밥 먹는데 자기는 돈을 못 내니까 내가 저 맛있는 걸 더 먹으면 눈치 보이고
또 어떤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 아이는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라고 그 명단을 발표하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아이들한테 먹는 걸로 상처 주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주고 차별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지만 또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도의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복지 아이들이 이제 정말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자, 이제 제가 우리 세월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실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무슨 피해자냐,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배가 가라앉는 걸 지켜봤던 우리 국민들이 모두 피해자다. 누군가 학대받을 때 그 학대받는 모습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정신분열이 걸리는데, 지금 이 차별급식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는 급식비를 낼 수 있어. 근데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상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 부모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옛날에 썼던 글에 보면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했던, 그게 이 아이의 그 순간 내 마음에 악마가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진해에서도 말하다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노인분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부모인지 부유한 부모인지를 선택을 해서 그 부유한 부모 밑에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단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 가난을 증명해라. 그 가난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짜밥 못 먹는다. 이런 식의 협박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안전망을 상처내는 나쁜 정서적 범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또 여쭤볼게요. 일단 홍준표 지사는 뭐 아이들의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공짜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 복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르신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 지역의 어르신들의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코웃음이 나는 게, 어르신 복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셨습니까? 진주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43분 정도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원을 폐쇄하면서 그 근처에는 그러니까 종합병원 가기가 힘든 곳이 많이 있어요. 함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가까운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료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도 하셨고, 그리고 그때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했을 때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진주의료원에서는 받아줘가지고 간호사들, 의사들 퇴근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공의료기관을 특히나 어르신들이, 가난한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용했던 그런 의료기관을 막아놓고 폐쇄해놓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들 바깥 뺏어서 어르신들 복지에 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게 그지없고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도 일단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없애고, 어르신 핑계 대면서 애들 밥값 뺏고, 그러면서 자기는 2만 몇천 원짜리 밥 먹다 걸리고, 거기다가 미국의 평일에 골프 치다 또 걸리고, 그러신 거잖아요. 참 바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남도가 작년에 흑자라는 건 분명한 얘기입니까? 네, 제가 여영국 도의원한테 브리핑 받으면서 그러니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못 들었대. 흑자, 이제 경남이 흑자였다. 1회 흑자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규모 있게 갚아 나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 이재명 시장님이 굉장히 빚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무상산후조리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걸 아끼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길 갈아 없는 데 쓰고 그러면서 아이들 밥값 뺏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살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때려치우고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인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경남도가 1위의 흑자 지자체다. 경남도가 1위로 돈을 남겼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애들의 밥값은 뺏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건 결국 살림살이를 못한 거다. 그러니까 애가 굶어 죽어가는데 돈에 적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살림 못할 거면 물러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경남의 지금 도민들의 분위기는 홍준표 지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굉장히 뿔이 많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오늘 상위 30%를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정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화가 나다 보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선 그런 입장인데, 저희는 상위 30% 그렇게 해가지고 귀족 증명하고 돈 내고 밥 먹는 그런 거 말고 아이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무상급식, 의무급식, 친환경 의무급식을 원하는 거거든요. 의무교육에서는 의무급식, 교육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급식을 저희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위 30%만 내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 또 읍면동은 다 무상급식 해주겠다.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실 게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위 30%만 유상급식을 하고 뭐 70%까지 무상급식 하겠다는 얘기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맹점이 있죠. 그 30%의 경계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돈을 내도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정말로 그렇게 상위 30%에게는 유상급식을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누구는 무상급식, 누구는 공짜급식, 누구는 유상급식 이렇게 차별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똑같이 밥을 준 뒤에 상위 30%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돼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차별 없는 급식을 주자.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상위 30%를 증명해내라. 그래서 상위 30%에게만 돈을 받겠다. 그래서 뭐 70%는 공짜다. 이거 뭐 누구는 돈 내고 먹고 누구는 안 내고 먹고 그런 차별을 왜 두냐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상위 30%에게만 밥값을 걷고 싶으면 세금으로 거두면 돼요. 또 이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주느냐. 이게 그들의 전문적인 레파토리거든요. 저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밥 한 끼 주고 대신 부자 아빠니까 10명 목, 100명 몫을 내면 돼요. 아니 부자가 밥 한 끼 공짜로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신 자기 번 돈만큼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싸움은 그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번 만큼 세금을 걷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복지를 주겠다는 것을 무마시키려고 가난을 입증하면 선별적으로 집중 복지해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12장의 가난 증명서를 낸다는 게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급식비를 낼 수 없어서 12장의 가난 증명서를 냈는데 정부가 정한 기준 미달이야. 단 몇만 원, 몇천 원 때문에 기준 미달이 돼서 급식비를 내야 된다. 근데 낼 수가 없어. 어떡할 거냔 말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국 이 장기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사회, 결국 사회가 병드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참 좀 웃기는 게, 이 경남이 사실은 원래 새누리당을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홍준표 지사를 당선시키는 굉장히 이 새누리당의 텃밭 같은 곳인데 만만하게 본 거 아닐까요? 이 경남도민들이 이래도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원 문제가 진주의료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홍준표 지사가 이게 재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료원도 됐겠다. 그럼 아이들 밥도 뺏어보자. 그 다음에 또 뭘 뺏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찍어주던 1번 계속 찍어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엄마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주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제 아이고 이래도 니 또 찍어줄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 도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학부모들한테 막말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쉽게 걸리지 않도록 쓴맛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건 다음 선거 이야기고요. 지금 홍준표 지사의 남은 임기가 3년인데 앞으로 저렇게 3년 동안 아이들에게 밥을 가지고 저렇게 차별하고 상처를 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주민 소환을 준비하자 하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주민 소환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다. 네, 주민 소환이 아쉽게도 7월 달부터 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시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민 소환을 하려면 주민 20%의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경남 그 유권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학부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수만 해도 20%는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 소환을 하실 때 일단 지금부터 2달 동안 그 이제 주민 소환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2달 동안 내가 10명의 서명을 구하겠다. 10명의 서명을 받아오겠다라는 5만 4천 명의 별동대를 한번 모집해 보는 거. 학부모 중에 5만 4천 명은 뭐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5만 4천 명의 별동대를 구해서 그분들이 10명씩의 서명을 받으면 54만 명이 되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경남 유권자가 270만이고 20%면 54만 명인데 그게 지금부터 2달 동안 5만 4천 명의 그 별동대를 구해서 일당 10명을 구해오겠다. 예, 이렇게 별동대를 구하시면 2달 지나서 7월 1일 날부터 이렇게 과감한 실천이 가능할까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다른 새누리당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또다시 이런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또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시도를 할 그런 시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경남에서 그걸 꼭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지사의 이 무상급식, 그러니까 의무급식 폐지, 예, 아이들에게 차별급식을 하겠다라는 정책 때문에 경남도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급식 얘기를 좀 지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 도민분들은 이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뭐 주변 분들의 정서라든가 뭐 경남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건 이게 많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개별적으로 팽목항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우상가에서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정우상가에서 또 이제 추모 주간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배를 접어서 거기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든지 희망의 글을 적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평화나비를 접어서 세월호 이제 유가족들에게 희망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4,160개의 나비를 접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에도 그렇지만은 계속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 제 주변에서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기억 팔찌거든요. 예,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영상을 찍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계속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잊지 않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도 많이 하고 또 지역 단체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상가에서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에 예.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예. 그럼 많이 오실 수 있을까요? 그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마다 그걸 꼭 기억하면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창원 정우상가 앞입니다.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여기 경남 친환경 의무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경남도에서 지금 친환경 의무급식 지키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을 하는 세력이 종북 세력이다 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요.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게 혹시 이게 종북 세력이기 때문일까요? 새누리당도 빨간색. 자, 이게 지금 친환경 의무급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종북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 통진당 당원이세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 부분이었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화를 냈던 부분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밥그릇 뺏어놓고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종북몰이 한다고. 근데 종북몰이가 그렇게 잘 통하나 봅니다. 어디 경남도에서 통하고 있습니까? 글쎄, 엄마들이 그게 무섭다면은 1인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제가 이제 거제에서 집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고 하거든요. 거제에서? 예, 양산에서도 자주 열리고 있고, 또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또 김해에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성애 도의원님, 을 겨냥한 침묵 시위를 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모레. 모레. 예, 일요일 날, 예. 문자 보낼 돈 아껴갖고 급식비 내라 그랬던 예. 국민 세금으로 해외 유람 갔다 오셨다는 예. 외벌이 하신다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시던데. 일요일 몇 시인지 알아요? 제가 11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자이 아파트라고,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어차피 동호수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자이에 사시는 거라고 추정이 돼서 그쪽에다가 집회 신고를 하고 침묵 시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애 도의원님이 공짜밥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 공짜 좋아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근데, 학교 급식은 공짜밥 아니거든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쓰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일부고요. 경상남도에서 새누리당 비례로 당선된 게 공짜 의원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주변에서 박수가,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비례로 대표된 거 이거 공짜 아니냐. 새누리당. 특히 새누리당 비례입니다. 새누리당 비례. 그러네요. 그래놓고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공짜가 어쩌고 저쩌고. 예. 이제 공짜 싫으시면 한번 도의원으로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 지역구로 한번 나와보시죠. 자, 일단 일요일 10시에, 11시. 일요일 11시에 무슨 자유? 진영자이, 예. 진영 자이 근처에 침묵 시위가 있다니까 근처에 시간 나시는 분들 교회 일부 예배 갔다가 잠깐 같이 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가라고 한 건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지금 경남 영원한 새누리당의 발판, 예, 대구 경북과 더불어서 영원한 새누리당의 아성, 이 경남 지역에서 애들 밥값 230억 아꼈다가 지금 도민분들의 이 여러와 같은 분노에 지금 닥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을 통진당 당원들이 선동해서 지금 종북 세력들이 도정을 흔들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가 지금 또 걸린 것 같은데, 확실히 학부모님들 중에 뭐 통진당 당원들이 주도가 돼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차피 또 없어진다고 아닙니까? 방송하셔야 되겠네요. 예. 어차피 없어진 당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없애놓고 무서워하면은 그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게. 왜 그러니? 없어진 당 갖고 왜 그러는 거야? 예, 진짜 어머님 정말 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령을 보이는 도둑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구구절절이 명언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유령을 보이는 도둑보다 무서워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러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강연을 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확 뒤집고서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나중에 내란 음모죄라고 잡아간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죄 무죄 받았어요.
그리고 변장 도피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시간에 국회에서 회의 중이었고, 자, 그러면 그렇게 변장 도피 중이라고 회의했던, 방송했던 언론들은 사과 방송 했을까요? 정정 보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이석기 의원이 아로, 즉 혁명 조직의 일원이라고 통합진보당을 해산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법원에서 아로는 없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벌써 해산을 딱 시켰는데 대법원에서 저기 아로라는 조직은 없다. 그러면서 내라는 모죄 무죄.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자, 그렇다면 짓지도 않은 내라는 모죄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키고 그 현직 국회의원이 아로라는 조직에서 활동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아로는 없고 내라는 모죄는 무죄 나오고 그래놓고 이제 애들 밥그릇 뺏은 다음에 종북 세력이지! 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 4월 16일 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11시 반경에 이 전원구조, 세월호의 탑승자 전원구조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전국에 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는 사실 24시간 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YTN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YTN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편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PTV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그리고 굉장히 할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시청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온 국민이 세월호 탑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이 탑승자 전원 구조라고 보도했던 언론은 단 한마디라도 정정 보도 혹은 사과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나중에 정부 측에서 생존자 숫자가 4번 바뀝니다. 5번인가 한 달 동안 바뀌어요. 사망자하고 실종자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숫자가 4, 5번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존자에 대한 숫자 파악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전원 구조했다고 오버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리고 유병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온갖 이 모욕과 멸시, 허위사실 유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밥 한 끼 먹이자는 우리 경남 이 학부모님들을 또 이 미친 언론들이 종북 세력이고 또 그 이상한 세력인 것처럼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몰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데 어머님들 그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하시고요. 각오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들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창원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서 있는 저희를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경호에 경호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더니 모이니까 집회법 위반이라고 해산하라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떨어져 2m인가 거리를 두면 그게 그 집시법 위반이 아니 20m 집시법 위반이 아닌데 대통령 경호 위반이니까 모여라 그래놓고 예, 모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신고 불법 집회다. 해산하라 하면서, 예, 엄마들이 이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들 얼마나 놀라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고 놀라고 했죠. 예. 지금 분위기는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소환장이 날라온다든지 그런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날라온다고 할 때, 예, 체증해서 그거 한다고 하는데, 물론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오기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를 들고 나선 것도 아니고, 피켓이 언제부터 무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님 경남 좀 살려주십시오. 무상급식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피켓 문구를 들고 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경호에 그렇게 큰 지장이 되는지, 지나가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길로 지나가시지도 않았어요. 네, 결국은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막으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찰 병력들이 우다 싸가지고 피켓도 안 보이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모아놓고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는 개사료나 뿌려대고 견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 오늘의 뻥이 가득. 예, 오늘의 은총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늘의 뻥이 가득이네요. 대통령이 지나가지도 않는 길로 경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모여라 그러고 불법 시위라고 그걸 해산시키고 야! 너네 그래도 되는 거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법을 지키겠다는 학부모들을 억지로 모이라고 그래놓고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걸 갖다 협박을 하고 이걸로 소환장 보내고 지금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TV의 망치부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경남 어머님들에게 그 사건으로 소환장이 날라왔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그 어머님들하고 1대1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경남에서 벌어진 이 오늘의 뻥이 가득 이 사건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이 경남 학부모님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제 시댁이 사천이에요. 남편이 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남 여성분들을 좀 아는데 사실 물론 어느 어머님들이나 생활력이 강하시지만 이 경남 어머님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세요. 그리고 의지가 강하시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타협이나 양보 같은 거 잘 안 하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근데 지금 그 경남 어머님들을 건드린 거야. 예, 그 뒷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이 경남 어머님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예정이신지요? 지금 현재 이제 수요일마다 1인 시위는 계속 학교 앞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학교별로. 예, 학교별로 이제 거기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님분들께 협조를 부탁하는 문자를 또 수시로 발송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 그러니까 시위회가 열리는 동안에 시위 앞에서 6일 동안 1인 시위를 할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구가 창원이 진해랑 마산이 같이 통합되면서 5군데거든요. 그 5군데 앞에서 매주 수요일 또 집회를 1인 시위를 하면서 다시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표 받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경남 엄마들의 이 그 친환경 무상급식, 예, 친환경 의무급식, 아까 교육급식이라 그러죠. 예. 저는 그러니까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급식이라는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상급식이냐 의무급식이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의 용어의 정의 때문에 조금 이게 그 논점이 좀 빗나간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이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밥 한 끼를 먹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별 없는 평등 밥상이야말로 아이들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분은 누구시냐? 예, 여기 이 경남이죠. 창원인가? 창원이요. 예, 창원에 그 친환경 의무급식 지키기 그 학부모 운동? 네, 그러니까 운동본부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그러면 무슨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경남 운동본부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고 같이 네. 활동하는 학부모죠. 네. 네. 그냥 일반 학부모래요. 일반 학부모인데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남도 지역에 우리 홍준표 지사님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밥 한 끼 몇만 원, 사실 그 몇만 원을 못 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낼 수 있어요. 그까짓 거 8만 원 못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낼 수 있지만 그 돈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 그리고 반에서 똑같이 밥 먹던 아이들이 돈 내고 밥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친구들이 변해갈 때 그걸 지켜볼 내 아이들의 상처, 이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싸우는 거거든요. 정말로 뭐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뭐 급식비를 면제해주겠다. 그 상위 30%에게 유상급식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상위 30%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0%가 받는 월급이 있고 상위 1%가 있는 소득이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내가 제일 웃기는 거야. 상위 1%의 소득은 어마어마하고 사실 상위 30%의 소득은 그의 300분의 1도 안 되는데 똑같이 급식비 내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많이 버는 상위 1%부터 15%가 돈을 세금을 소득대로 많이 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 주는 거, 차별 없는 급식을 주는 거,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아니 솔직히 제일 부자부터 30등 부자까지 소득이 다 다른데 급식비를 똑같이 내라는 거, 그거야말로 모순이지. 안 그래요? 상위 30%에게만 급식비를 받겠다라는 그런 얍삽한 꼼수 두지 마시고 정말로 이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걱정 없는 밥 한 끼를 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남으로 시집 와서 느낀 건 경남 도민분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남 도민들의 그런 성향을 무시하고 지금 이 돈 230억을 가지고 그럼 뭐 정말로 경남도가 돈 230억이 없어서 망한 돈이야. 작년에 흑자였다며. 돈이 남았다며. 그러면서 애들 밥값 갖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우리 그 열혈 어머님들과 그 다음에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무장하신 경남 도민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그 차별 없는 밥 한 끼 지켜내실 수 있도록 전국에서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남에서 무너지면 이게 슬금슬금 경북, 그 다음에 뭐 강원, 뭐 그 다음 충청, 경기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남 도민분들이 이 문제를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지지하고 성원을 좀 보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경남 어머님들이 우리 전국에 계시니 이게 세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세계의 시청자분들께 그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4대강으로 방산 비리로 또 자원 외교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진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정말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복지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야지 그게 돈이 많았을 때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돈이 모이는 방법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엉뚱한 곳에 돈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선거 때 또 다음 선거 때도 잊지 말고 또 지적해서 응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뒷돈 챙길 놈들 보면은 빤합니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해봤자 그놈이더라고요. 이름을 뭐 옛날에 한 시기였다가 그 전에 뭐였다가 요즘에 새 뭐였다가 하는 그 당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경남의 민심이 경남의 엄마들이 뿔났다 그래서 정말 뿔나셨나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직급 없는 일반 학부모래. 너네 큰일 났다. 어떡하니? 예, 일반 학부모님이 이 정도인데 너네들 이제 앞으로 각오 좀 해야 되겠다. 예, 그 언제나 이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고 사실은 정말 이 새누리당에 표를 준 이유는 자기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고 서민들을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겠다라고 선거 때마다 뻥을 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건데 당선되니까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남 도민들이 이게 확실히 이번에 그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건드렸죠. 아이들 밥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엄마들이 사실 우리 엄마들은 때때로 2, 3천 원에 목숨을 걸어. 그런데 밥값을 가지고 특히 우리 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예. 저는 정말 경남의 엄마들에게 기대가 참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여라 그래놓고 그걸로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해산시킨 문제 그걸로 소환장 날라오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과 더불어서 성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에 계신 아프리카 망치 부인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경찰만 믿지 마세요. 진짜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진짜 어이가 나 이거 월요일부터 계속 떠들 거야 내가. 내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도의회에 저희가 이제 도의장실을 이제 점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점거 농성하면서 밖에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도의회 의장실을 점검한 게 아니고, 밖에서 그러니까 의장실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면담을 하다가 의장님이 가버리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걱정이 돼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바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 화장실을 좀 쓴다고 하니까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걸 겨우겨우 몇 번 들어갔는데 나중에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실갱이를 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다 하고 그 화장실 들어가려는 분을 이렇게 밖으로 빼시더니 경찰들이 거기 탁 막아서더라고요. 화장실 가겠다는데. 네, 화장실 가겠다는데 자기가 화장실을 가게 해주겠으니까 잠깐 나와서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비키게 하더니 막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경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 정말 많고 저희한테 도움되는 경찰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견찰들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신세계네요. 야, 경남의 경찰 문화는 이런 건가 봅니다. 야, 하긴 뭐 저도 서울에서 웃기는 일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저렇게 스피커가 있지만 저 스피커도 지금 성능이 좋은 거예요. 원래 요만한 왜 관광 안내원용 스피커를 들고 방송하고 있는데 저쪽에 몇 와트짜리 공연하는 팀이 시끄럽다고 신고했다고 경찰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진짜 이거 보고 시끄럽대요 했더니 제 스피커를 한 채 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경남 경찰은 더 깜찍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엄마들 어땠습니까? 엄마들 많이 분노하고요. 경찰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서 그랬는데 제가 처음 당하고 두 번째 당하니까 경찰은 거짓말을 원래 배우나 보다 싶은데 경남 경찰들 참 상당히 재밌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경찰대에서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는지 아시는 분 좀 올려주세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경찰이 거짓말을 아니 어떻게 모여라 이래가지고 미신고 집회라고 신고하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도의회 무슨 돈으로 만들까요? 도의회 건물 유지비, 도의회 건물 청소비, 화장실 사용하는 물세 그거 누구 돈으로 내는 거죠? 경남 도민 돈으로 냅니다. 도의회 의원들 월급 누가 주죠? 경남 도민들이 줍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또 방송할 거야. 방폭 한 번으로 끝내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 창원 정우상가 앞에 용호 문화의 거리 입고, 예, 경남 경찰 얘기 안 하고, 도의회가 도민 거란 얘기 안 할 테니까 방폭하지 마. 지금 들어와서 계속 방폭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7번 방폭이 됐습니다. 네, 이게 망치 부인 방송 이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두려우면 이럴까.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이 학부모님을 보내드리겠다고, 보내드릴 때까지 방폭시키지 말라고. 예. 자, 우리, 어머님. 야, 보내드릴게. 내가 보내드리고 내가 방송 접을 테니까 보내드릴 때까지. 2개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계속 방폭이 되는 거예요. 속도 체크요? 근데 지금 제 거에 근데 내 거 따로야. 여기는 지금 제가 이걸 안 깔아놨어요. 속도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예, 지금 어머님은 가셨습니다.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방폭을 시켜서, 예, 이 경남 학부모님은 가시고,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계속 끊겨요. 네네. 인사도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만 인사드리고 여길 떠나셨어요. 네.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지금 계속해서 방폭이 됐는데요. 아주 그냥 급한 얘기였죠. 네. 얼마나 뒤가 구리면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으면 예, 지금 SK는 거의 안 되고 있고 아프리카 직원들이 금요일이라 모두 퇴근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네. 간지리고 나는 분이 지금 짬뽕 유명하시잖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자, 이쪽.
예, 저는 저기 내서에서 오신 분이 꼭 안 하는 분이 꼭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분 통해서 알았고 내서 잘 보고 있다고 권혜영이라고. 권미 형님?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아이, 잘 보겠습니다. 와. 그 방폭인가? 망치, 망치, 망치 좋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망치. 감사합니다. 네. 네, 망치가요. 얼굴 이렇게. 네. 자, 다시 거봐.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망치. 망치. 한 번 더, 망치. 자, 방송을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함부로 또 못하겠구나. 예.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자고. 방송 지금 두 개 켰어요? 그러면 이거 연결을 해줘 봐봐. 그래. 아니 소리는 마이크 입에 가까이 대면 나와요. 잠깐만, 요거를 내가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방송을 두 개 키자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까먹었네. 뭐가 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 뭐가 날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입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또 여기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이 한 개의 IP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지금 계속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 지역에서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아프리카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곳에 속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속도 너무 정상이에요. 네트워크 환경 짱입니다. 예, 네트워크 환경이 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다고 방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개의 기계를, 여러 대를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정도 되니까 들을만 하세요? 예. 자, 이 방폭.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증 방폭이라고 하죠.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치명적이었나 봐요. 또 방폭하려나? 도의회. 혹시 도의회 그럼 방폭되나?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그 마이크가 되는 방송이 하나 있고 마이크가 안 되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와봐. 마이크가 되는 지금 방송이 두 개 열려 있거든. 두 개가 열려 있으니까, 예, 그 방송이 소리가 잘 들리는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여러분은 인증 방폭을, 경험하셨습니다. 예. 이곳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 그 학부모를 모시고, 예, 경남 학부모를 모시고, 예, 방폭이다. 예, 계속 방송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 방송을 해야, 예, 계속 방송을 해야 두 개가 돌아가니까. 네. 예, 지금 또 방폭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를 방폭시켰기 때문에 이걸 또 방폭시키러 오겠죠? 그래서 또 켰어요. 계속 방송 킬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개로 하는데 계속 방폭시키면 내가 갖고 온 장비 5개 다 킬 수가 있어. 방송 5개 하면 동시에 5,000명 볼 수 있다. 너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오늘 8시에 저녁 약속이 있는데 저녁 안 먹고 내가 9시까지 풀로 뛸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오늘 방송 10시까지 해버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안 좋아. 너희들 뭐 믿고 이러는 거야? 예. 자,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창원 정우상가 앞에 그 문화의 거리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지금 아프리카 개인 생방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지각한 시청자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방송을 방해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억압할 수 없다라는, 예, 억압할 수 없다라는 확답을, 예, 보내왔습니다. 여기 뭔가 저거 뭐 하는 거죠? 그래요. 예, 매주 촛불 집회가 열리는 장소라서 사드 반대 이렇게 방송이 지금 되고 있네요. 내가 아까 간다고 그랬잖아. 6시에 가려고 그랬는데 왜 못 가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드